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 첫사랑의 기억, 가족과 함께했던 어느 날, 우리는 이런 기억들이 있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카메라처럼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인간 사용 설명서에서는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기억이 왜 생각보다 쉽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하드디스크처럼 저장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보면 언제나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저장되는 순간보다 다시 떠올리는 순간 더 많이 변합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이 더해지고 새로운 경험이 섞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억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시 저장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같은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차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차들이 서로 강하게 충돌했을 때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상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충돌했다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를 기억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깨진 유리까지 봤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기억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이 현상을 거짓 기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도 반복해서 듣거나 강한 암시를 받으면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기억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즐거웠다고 기억하고 누군가는 힘들었다고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비가 왔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맑은 날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뇌가 다르게 기억을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감정, 현재의 기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기억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사실보다 이야기에 가까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자신도 그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역시 수십 번의 재구성을 거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억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소중한 순간을 오래 간직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기록 장치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보다 감정을 오래 남깁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멋진 외모, 더 행복해 보이는 삶.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습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비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먼 과거,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내 위치는 어디인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비교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존보다 삶의 질을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연봉, 누군가의 자동차, 누군가의 여행사진, 누군가의 일상, 특히 SNS는 비교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평범한 하루와 비교합니다. 당연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환경. 그래서 가까운 친구의 성공이 낯선 사람의 성공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 현상을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상향 비교는 성장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열등감, 불안,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인지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교를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뇌가 비교를 시작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비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믿을지 모든 선택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광고, 할인, 리뷰, 사람들의 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정보를 충분히 분석한 뒤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뇌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런 심리적 지름길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설득되기 쉬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정보는 우리에게 안전한 선택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답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긴 줄이 있으면 맛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 다른 심리도 있습니다. 오늘만 할인, 수량 한정, 마감 임박 이런 문구를 보면 평소보다 더 빨리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희소성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곧 사라질 것 같은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지금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가격을 볼 때도 나타납니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먼저 본 뒤 50만원짜리 상품을 보면 갑자기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50만원을 봤다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접한 정보가 기준이 되는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처음 본 기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쉽게 설득됩니다. 의사의 흰 가운, 교수라는 직함, 유명인의 추천 이런 요소들은 정보의 내용보다 먼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권위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함만으로 모든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한 신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선택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빠르게 판단해야 했던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을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순간 더 나은 선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멋지네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하루가 끝났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들었던 한마디, 인터넷에서 본 악플 하나, 무심코 지나간 차가운 표정. 왜 인간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일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려보면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는 것보다 맹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살아남는데 훨씬 중요했습니다. 좋은 일 하나를 놓치는 것보다 위험한 신호 하나를 놓치는 것이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먼저 기억하도록 발달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같은 강도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인간은 부정적인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칭찬을 받아도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수백 개의 좋은 댓글이 달려도 악플 하나만 계속 떠오르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10번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도 한 번의 실망스러운 행동이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은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지만
상처를 준 말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뇌가 지금 부정성 편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과 사실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의 모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위험을 크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 불안보다 훨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새로운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알고도 반복하고, 미루는 행동을 계속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어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행동, 익숙한 선택, 이것들은 뇌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뇌에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변화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변화를 위험 신호처럼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있어도 현재 환경이 불편하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알 수 없는 미래보다 익숙한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통해 큰 성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도 실패했을 때 잃게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행동을 막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면서도 반복적인 행동에는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만든 자동 시스템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그 행동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행동을 큰 고민 없이 반복합니다. 습관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 더 잘 적응합니다. 하루 10분 운동, 하루 한 페이지 읽기, 작은 행동 하나를 반복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새로운 환경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내가 변하지 못하는지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뇌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뇌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생존과 관련된 본능이었습니다. 먼 과거 인간은 혼자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집단에서 보호받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존과 연결된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지금도 거절과 무시를 강한 불편함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속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이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SNS 때문입니다. 좋아요, 댓글, 조회수, 팔로워 숫자, 이런 요소들은 단순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 숫자를 사회적 반응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뇌에게 작은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진을 올리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정 욕구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비판을 받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낀다면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욕구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게 하며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을 원하는 것과 인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왜 무시당하면 상처받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간 사용 설명서에서는 인간의 욕망, 감정, 그리고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 원리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